저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철없고 눈치 하나도 없는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과 염치 없고 자기 아들만 최고인 줄 아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2년이나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젠 결혼 생활 그만할 생각이라서 정리하는 의미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를 3년 정도 하고 결혼했어요. 다들 그렇지만 결혼 전 연애할 때는 남편이 정말 제게 잘해주고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집 앞으로 달려와 주었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저를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지만 이런 남자와 산다면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마음고생 안 하고 저만 사랑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남편이 조금 적게 버는 만큼 제가 더 잘 버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은 3,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도 안 하고 엄청 부족하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30대 중반 그 나이에 맞게 적당히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 다니면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고 지금은 그 사업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직원 15명이 있는 중소기업이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사장이니 단순 직장 다니는 남편과 수입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었는데 막상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좋은 대학을 들어와 보니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 버는 선배들을 보며 저게 내가 갈 길은 아니다 싶었어요. 아무리 좋은 대기업을 들어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 생활 자체가 재미없어지더라고요.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부모님 허락을 받은 후에 1년 동안 미국에 사시는 친척집에서 지냈습니다. 말이 좋아 어학연수지, 어학원 오전 시간 수업이 끝나면 그냥 미국 생활 즐기고 현지에서 친구 만들면서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에 사는 교포 2세 친구와 한 가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키고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이었는데 예전에는 보따리상처럼 작게 하던 일이 이제는 규모가 커져서 제가 만든 브랜드까지 미국에 수출이 되어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는데 혼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때그때 직원도 하나씩 뽑고 그렇게 점점 회사가 커져갔습니다. 지금은 일 잘하는 직원들 덕분에 예전처럼 일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 이미 제 명의로 집도 사고 작은 외제차도 하나 타고 다니고 엄마에게 매달 용돈과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무작정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린 나이에 그 꿈을 이루고 나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얼마든지 다 해줄 수도 있고 저 때문에 행복해하는 식구들을 보면 뭔가 마치 성공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요즘은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완전 대세라서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비록 대기업처럼 해주진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뭐 하나라도 더 돌려주려고 해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직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친구들이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뭐라도 매출이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직원들을 대해서 그런지 제일 처음 뽑았던 직원도 아직까지 그만두지 않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보너스 제외하고 가져가는 연봉만 1억이 훌쩍 넘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3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사업에 성공한 뒤로 많은 남자들이 주변에 꼬였는데 제가 돈 많다는 걸 알고 접근해서 뭐라도 얻어내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연애를 하다 보면 여자보다 본인이 돈을 못 번다는 것에 자격지심을 느끼고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찌질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진 전문직도 만나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저런 조건 좋은 남자들을 만나봤는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던 평범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나는 동안 돈 때문에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뭔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보다 수입이 한참 적었지만 월급날이 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맛있는 집으로 가서 밥을 사줬는데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할 필요 없었고 대신 그 집이 지은 지 조금 오래된 집이라 시댁 쪽에서 3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쓰던 가전제품과 살림살이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소파랑 침대 그리고 냉장고만 새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혼수도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서 돈은 제가 훨씬 많이 썼어요. 제가 남편이 타고 다니던 오래된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꿔줬고 남편이 받고 있던 월급은 제가 관리하기로 했지만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모자라면 편하게 쓰라고 신용카드도 내어줬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지내는 중인 듯하고 결혼 후에 골프도 배워서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열심히 치러 다니고 속 편히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여유가 있더라도 별다른 취미도 없고 지금은 만나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예전부터 돈을 잘 안 써 버릇하고 통장에 아껴서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라 벌긴 많이 벌지만 쓰는 건 남편의 반도 안 될 거예요. 남들 돈 벌면 다 한다는 골프도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날도 더운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서 지금은 장비의 먼지만 수북하게 쌓이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까지 제 생활 습관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 혼자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는 건 전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친정부모님에게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고 자잘하게 선물도 많이 챙겨드렸어요. 먹을 거 입을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영양제나 계절 바뀔 때마다 옷도 사서 보내고 제가 생각해도 좋은 딸이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친정만 챙길 수 없어서 시댁에도 매달 똑같이 보냈어요. 평소 우리 집에 하던 것과 시댁을 똑같이 챙겨서 보내다 보니 사실상 남편이 제게 가져오는 월급은 거의 다 시댁에 들어가더라고요. 연봉이 3,500이라곤 하지만 세금 떼고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250에서 260 정도 받아오는데 시어머니에게도 용돈 좀 보내드리고 백화점이나 마트 갈 때마다 선물 하나씩 사서 보내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가져가는 용돈이랑 가끔 카드 쓰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남편 월급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쓰는 셈이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남편은 자기 월급을 저한테 주고 용돈 받았으니까 본인이 남편 역할을 다 한 줄 알더라고요.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제 돈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 사실 남편이 놀면서 쓰는 돈이 크게 부담 가는 건 아니었고 양가 부모님들께 해드리는 거 일일이 계산하는 것 자체도 쪼잔한 일이니까 똑같이 하자는 건데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하는 일의 생색은 자기가 내는 겁니다. 예전에 백화점 갔다가 엄마 생각나서 바지를 하나 샀는데 사고 나니 자꾸 뒤통수가 근질거리는 기분이라 시어머니 것도 하나 더 주문해서 시댁으로 보내놨습니다. 왠지 제 이름으로 보내면 낯간지러워서 친정에도 남편 이름, 시댁에도 남편 이름으로 보냈죠. 우리 엄마는 당연히 예전부터 제가 그런 선물을 자주 보내드렸기 때문에 뻔히 다 알면서도 사위에게 전화해서 옷 잘 받았다고 인사치레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남편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장모님 생각이 나서 샀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른 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옆에서 그 뻔뻔한 모습 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원래 성격이 너스레를 잘 떠는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친정엄마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모든 공을 남편에게 돌리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제가 해드리는 모든 것들을 진짜 자기 아들이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내드린 백화점 옷처럼 택배에 남편 이름 적혀 있는 건 그렇다 쳐도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직접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백화점 모시고 가서 옷 사드리는 건
어머님 보는 앞에서 제 카드로 계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해주는 거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는 빼고 아들에게만 고마워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아들 복은 있다고 하더니 아들 덕분에 말년에 맨날 소고기도 먹고 이렇게 분에 넘치는 호강을 다 하고 산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도 저한테 공을 돌릴 법도 한데 내가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린다고 했지? 앞으로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끼어들면서 어머님, 사실 어머님 용돈 드리고 고기 사드리는 건 전부 제 돈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약간 빈정상하고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 이런 일로 치사하게 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건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뭐라도 하나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시댁에 내려가면 어머님께서 본인 아들이 예전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듣는 효자 아들인지 저한테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에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버는 맞는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저는 능력도 부족한데 집안일을 잘 안 하는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지만 남편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친 거라 여기시죠. 특히 제 남편이 그래도 지방 국립대학 나오고 적당한 회사 다니면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나온 걸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대학 다닐 때 학비도 싸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어차피 서울대 안 갈 거라면 국립대 들어가는 게 홀랐지. 저는 서울대는 아니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인서울 사립대학을 나왔는데도 어머님한테는 본인 아들의 학벌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 사랑이 너무나 각별하신 분이라 되도 않는 이야기는 대부분 한 귀로 듣자마자 한 귀로 흘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멀쩡한 직장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아들처럼 노후 보장된 빵빵한 회사가 훨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남편이랑 제가 버는 돈 차이가 얼만데 그걸 비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찔러드리고 선물 사드린 게 전부 제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그 이야기 듣자마자 서운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도 옛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건 제 적성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최대한 좋게 돌려서 이야기했는데도 어머님은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하냐면서 차라리 공부를 더해서 공무원을 하던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 같은 참한 직업이었으면 자기 아들이랑 더 어울렸을 것 같다는 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며느리 찾으시지. 왜 나랑 결혼한다고 할 때 아무런 말씀 없으셨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더 했다가는 제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올 것 같았고 괜히 감정적으로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에 계속 앙금이 쌓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결국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어머님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남편 하는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뭐라고 하던지 크게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은 후로는 예전만큼 시댁을 챙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월급을 통째로 제가 관리하고 있었으니 그 대가로 용돈은 계속 챙겨드렸는데 매달 우리 친정이랑 똑같이 사서 보내드리던 선물을 그때부터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으로는 우리 친정만 챙기는 것이 내심 불편했지만 해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뒤에서 그런 말이나 들어야 하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겐 제 돈 한 푼도 쓰기 싫었어요. 눈치라곤 하나도 없는 남편도 짜증나고 뻔히 남편 받는 월급이 얼만지 알면서 제가 해드리는 것까지 자기 아들한테만 고맙다 하는 시어머니도 정이 뚝 떨어졌죠. 그러다 요즘 날도 좀 풀리고 월말쯤 친정 부모님에게 동남아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 항공권이랑 호텔을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모두 여행을 좋아하시고 예전에는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녔었는데 최근엔 너무 바빠서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부모님만 보내드리려고 했었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작업실에 앉아 여행사 패키지를 비교해가며 항공권이랑 호텔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뭘 하고 있나 궁금했는지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보던 말던 이제 뭔 상관이냐 싶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 동남아 여행 가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아니라 친정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한다고 대답했죠. 남편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동남아 여행 한번 갈래? 에이, 안 가봤으면 뭐 어때? 패키지로 가면 되는데. 일주일 정도 가서 푹 쉬고 와. 아빠랑 둘이 가실 수 있게 예약해드릴 테니까 일정만 빼놓으시면 돼. 옆에서 남편이 하는 통화 내용을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종료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 몰래 돈 많이 모아놨나 봐. 내가 용돈을 너무 많이 주긴 했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장난하는 줄 알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어차피 장인어른 장모님만 보내드릴 건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보내드려야지. 당연하듯 저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언제 시부모님 여행 보내준다고 했어? 우리 엄마 아빠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너 맘대로 전화해서 그딴 소리를 해? 내가 고생해서 번 내 돈이잖아. 그동안 참으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확 터지면서 저도 속에 담고 있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항상 화내지 않고 조용했던 제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니까 순간 당황했는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왜 나는 돈 쓰고도 당신 어머님한테 욕먹고 당신 혼자 효자 행세하고 나는 능력 없는 나쁜 며느리 만드냐고 따졌죠. 아니, 그게 왜 전부 당신 돈이야? 나도 내 월급 전부 주고 용돈 받아서 쓰고 있잖아. 남편도 자기가 한 달 내내 일해서 월급 다 저한테 맡기고 겨우 용돈 조금 받고 사는데 왜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냐 하더라고요. 그놈의 알량한 월급 이야기 왜 안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제 지갑에 갖고 있는 남편 급여 통장 카드 빼서 당장 가져가라고 얼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월급 좋아하시네. 그놈의 월급.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던 돈도 전부 끊을 거야. 당신 돈으로 알아서 어머님 용돈 드리고 전부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하던 남편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본인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았나 봐요.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내가 말이 좀 심하긴 했어. 라며 다시 카드를 제게 내밀길래 그 카드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제가 좋은 마음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남편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었나 봐요. 남편 월급 260만 원 정도로 그 용돈에 그런 선물과 골프 같은 취미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그 뒤로 남편과 더 이상 이야기도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내가 왜 이런 손해보며 살아야 하나. 차라리 아직 애도 없을 때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에 간신히 참고 있던 뚜껑이 완전 열렸습니다. 그래도 아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행은 좀 보내드리자. 아니, 진짜 치사하게 너희 부모님만 보낼 거야? 제가 지금 이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는 나를 그저 돈 많은 물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너희 엄마는 내가 주는 돈을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를 모르겠다 대답을 했죠. 남편이 그 말 듣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혼자 씩씩대다가 더러워서 제가 주는 돈 안 쓰고 살겠다며 방 안에서 골프채를 들고 와 거실에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차키랑 지갑 챙겨서 나가려고 하길래 그 차도 내 돈으로 사준 거니까 두고 가라고 했어요. 꼬레 끝까지 자존심을 챙기는 건지
차키도 식탁 위에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저보고 남편과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안다네요. 야,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남들처럼 멀쩡한 직장도 못 들어가고 구멍가게 같은 장사나 하는 주제에. 여자는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고 밖에 나가서 남의 돈 벌어오는 게 자연스러운 남자가 하는 일인데 저보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우리 남편이 한 달에 적어도 돈 1,000만 원씩 벌어오는 줄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밖에 나가서 일 한번 해본 적 없고 시아버지가 월급 받아오면 그 돈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물정 모르시고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월급이 대단한 거라 생각하시나 보죠. 그래서 그냥 내가 포기할 테니까 돈 잘 버는 아들 데리고 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이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처음엔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거라 예상하진 못했어요.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싸워서 이혼까지 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제가 조금 참으면 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랑 한번 싸웠다고 바로 집을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남편도 웃기고 이 와중에 자기 아들 편들어준답시고 저한테 욕을 하며 화내고 있는 시모라는 사람에게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저를 피해 다니고 있어요. 제 전화를 안 받길래 카톡으로 확실하게 이혼 서류 작성하고 집에서 짐 다 빼고 나가달라고 했지만 며칠째 답장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반을 위자료로 달라네요. 이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구입한 건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는 이미 중고로 팔아버리려고 업자한테 연락해놨어요. 당장 하루빨리 이혼할 정도로 급한 일도 없고 시간 조금 더 걸리고 비용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변호사 고용해서 진행할 거예요. 남편에게 쓸데없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완전히 알거지로 쫓아낼 생각입니다. 남편이건 시어머니건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주는 혜택 누리면서 저한테 가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만 했으면 일이 이 지경으로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그놈의 입이 문제더라고요. 어머님 수준에 딱 맞는 집에서 살림 잘하는 참한 며느리 새로 맞으시길 기원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